고창군이 설립한 영농주식회사 황토배기가 사업 실패로 수십억 원의 손해를 봤습니다. 투자한 군민들의 피해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학들이 인문학 등 순수학문을 잇따라 폐지하고 있습니다. 취업난 속에 취업 관련 학과만 살아남는 상하탑의 현주소 취재했습니다. 더민주당과 국민의당이 공천을 계속 미루고 있습니다. 공당으로서의 책임은커녕 유권자 무시가 도를 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북권 뉴스입니다. 지역 농산물 판매를 위해 고창군과 군민들이 함께 설립한 유통회사가 심각한 경영난에 빠졌습니다. 농산물 가격 예측에 실패해 엄청난 손실로 이어졌고 투자한 지역 주민들까지도 피해를 입었습니다. 보도에 강동엽 기자입니다. 지난 2009년 지역 농산물 유통으로 농가 소득을 높이겠다는 취지로 고창군이 주도해 설립한 고창 황토배기 유통 주식회사, 고창군이 30억 원을 투자했고 고창군민 3,200여 명도 21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하지만 손대는 사업에서 큰 손해가 나면서 심각한 경영난에 빠졌습니다. 고춧가루를 만들기 위해 지난 2012년 킬로그램당 3,000원의 고추를 샀는데 이듬해 고추값이 절반 수준으로 폭락하면서 큰 손해가 났습니다. 결국 고추 사업에서만 27억여 원의 손해를 봤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고구마 8억 원, 배추 7억 3천만 원 등 주요 사업들이 모두 거액의 손해를 입었습니다. 농산물 가격 예측이나 시세 판단을 잘못해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그 재고를 그때 정리를 해서 했어야 되는데 재고를 1년 넘기면 농산물은 뚝뚝 떨어져 버리잖아요. 올릴 것이다 예상을 했는데 뚝뚝 떨어져 버린 거예요, 결국은. 급기야 누적 손실금이 68억여 원으로 불어난 황토배기 주식회사. 지난해 액면가 10,000원짜리 주식을 1,200원으로 감자했고 78억 원이었던 자본금은 9억여 원으로 쪼그라들었습니다. 사업에 투자한 3천여 명의 군민은 막대한 손해를 입었습니다. 주변에 좀 손해를 보신 분들이 많아요? 저 같은 경우 소농인데 대농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이 피해를 봤을 거예요. 국민들이 주식한다고 그것도 투자에 끝나가 농사짓 다 보니까 어차피 했는데. 고창 지역에서는 경영진뿐만 아니라 최대 주주인 군에 대한 책임론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행정이 지금 잘 못했죠. 너무나 수수방관했고 거기에 관리 감독을 소홀히 했고. 지역 농산물로 수익을 남기겠다며 군민들까지 끌어들여 설립한 황토배기 유통 주식회사. 부실 경영으로 군청에 막대한 세금을 낭비한 것은 물론 지역 주민들에게도 큰 피해가 돌아갈 처지입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상하탑의 상징이었던 인문학이 대학에서 사라지고 있습니다. 취업률이 낮다는 게 이유인데요. 취업률 높은 학과만으로 대학을 만든다면 취업학원과 다른 게 뭘까요? 새학기 대학가 연속기획 이경희 기자입니다. 지난 2013년 원광대는 인문대 한국문화학과와 독일문화언어학과를 폐지했습니다. 당시 학생들의 반대가 있었지만 학교 측은 인문대와 사회대 그리고 예술대학의 일부 학과까지 없앴습니다. 다른 대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문학이나 학생 모집이 어려운 학과를 중심으로 매년 폐과나 통폐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폐과가 예정돼 있거나 예상되는 학과의 학생들은 불안하기만 합니다. 배우러 가려고 학교를 갔는데 그 비싼 등록금 내고도 제대로 된 배움을 못 받으면 많이 억울할 것 같아서. 정부의 대학 구조조정까지 맞물리면서 인문학 등 기초 순수학문의 설 자리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취업률을 근거로 통폐합이 이루어지다 보니 주로 인문예술대학이 정원 감축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국가사업이나 국고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다 반영이 되고 있잖아요, 요즘에요. 가점이 상당히 많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죠. 대학의 효율화를 교육부가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19개 대학에 2천억 원이 투입되는 프라임 사업은 대학 정원 조정과 청년 취업률을 끌어올린다는 명목으로 인문, 사회, 예체능 계열의 정원을 공학 계열로 이동시키는 대학에 혜택을 줍니다. 이미 구성원들과 내용을 겪으며 인문, 예술대학을 통폐합한 사립대학들을 중심으로 다시 구조조정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실용은 실제로는 이제 그 적재적소에 맞게 이제 적응해 가는 것일 텐데 그런 적응을 하려면
기초 부분이 튼튼해야 되죠. 스티브 잡스의 창의력을 키워준 인문학. 우리에게 이런 인재가 없다고 탓할 게 아니라 인재의 성장을 막고 있는 건 아닌지 되돌아볼 때입니다. MBC 뉴스 이경입니다. 도내 청년 실업률이 급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4사분기 만 15세에서 29세까지의 청년층 실업률은 7.5%로 나타나 지난 2006년 8.4% 이후 10년 만에 최고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한편 지난달 전북 지역의 실업자는 3만 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 9천 명 늘었으며 남녀 실업률은 3.5% 안팎으로 비슷했습니다. 전북대 학교가 대학 인문 역량 강화 사업 대상에 선정돼 3년 동안 90억 원을 지원받게 됐습니다. 전북대 학교는 교육부의 대학 인문 역량 강화 사업, 이른바 코어 사업 지원 대상으로 전국의 16개 대학과 함께 선정돼 국립대 가운데 가장 많은 예산을 확보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전북대는 인문대학의 구조를 글로벌 지역학과군과 인문융합학부군 등으로 개편해 특성화된 인문학 발전 모델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총선까지 20여일밖에 남지 않았지만 아직 후보조차 결정하지 못한 선거구가 많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후보 공천을 미루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대로라면 정책이나 공약 없는 깜깜이 선거가 될 우려가 있습니다. 박찬익 기자가 보도합니다. 갑을 2개 선거구에서 20여 명의 총선 예비 후보들이 난립한 익산. 더불어민주당은 익산을의 전정희 의원을 컷오프한 뒤 공천을 계속 미루고 있습니다. 전략 공천 해버리면 그 사람은 당연히 될 수가 없습니다. 물리적인 시간도 너무 부족하고 일반 시민들이 그 후보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실 리가 없어요. 김관영 의원이 탈당한 군산 선거구에도 더민주당은 후보 공천 작업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고 급기야 예비 후보들의 반발까지 사고 있습니다. 국민의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당내 계파별 다툼 속에 경선 방법조차 발표하지 못했고 결국에는 뒤늦게 여론조사를 통한 경선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곳 익산처럼 최종 후보가 결정되지 않은 도내 선거구는 더불어민주당이 3곳, 국민의당이 6곳입니다. 선거가 코앞이지만 유권자들로서는 지역에 누가 후보로 나설지조차 알 수 없어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그 사람의 정치 철학이라든가 비전이라든가 이걸 좀 보고 당을 떠나서 일단 그 사람을 보고 두 번째가 당인데 저는. 근데 그런 것을 전혀 못 하고 오로지 이번 선거는 오로지 당만 보고 찍어야 되는 선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텃밭을 두고 다투고 있는 더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책과 공약을 비교해 좋은 일꾼을 뽑고자 하는 유권자의 선택을 가로막고 이번 총선을 깜깜이 선거로 전락시키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찬익입니다. 진보정당인 정의당도 이번 총선에서 도내 3개 선거구에 후보를 냈습니다. 거대 야당에 가려 존재감이 예전 같진 않지만 소수 정예를 내세우며 15%의 득표율을 갖고 간다는 입장입니다. 이창익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의당은 이번 4.13 총선에서 도내 선거구 3곳에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군산에는 조준호 전 정의당 대표, 익산을에는 권태홍 전 당 사무총장, 김제 부안은 강상구 현 중앙당 대변인을 공천했습니다. 단 3곳이지만 모두 중앙당 핵심 인력을 전진 배치하며 원내 진입에 강력한 의지를 내비치고 있습니다. 전북이 변화한다면 야당 정치가 바뀌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꿀 수 있다는 전략적 판단하에서 전북의 최고를 공천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의당은 전문가 시민사회와 함께 환경과 생태, 에너지, 노동 분야에 특화된 공약도 내놓았습니다. 전북 총선 공약으로는 새만금 해수 조기 유통으로 주민 공동체를 복원하고 익산의 협동조합 중심지를 조성, 혁신도시 채용 할당 의무제 도입 등을 약속했습니다. 공공기관과 300인 이상 민간기업에 5% 의무 할당제를 도입해서 청년들이 일자리가 풍족한 전북을 만들겠습니다. 지난 2014년 19대 총선 당시 진보정당인 통합진보당과 진보신당의 득표율은 도내에서 15%를 웃돌았습니다. 정의당은 보수와 경향이 강한 현 정치권에서 유일한 진보 세력이라는 강점을 내세우고 전북에서는 기득권 세력인 거대 야당과의 선명성 경쟁을 통해 두 자릿수의 득표율을 자신하고 있습니다. 19대 당시 현역 당선자까지 배출했던 전북의 진보 세력이 20대 총선에서 다시 한번 부활할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MBC 뉴스 이창익입니다.
어젯밤 11시쯤 끝난 더불어민주당 익산갑 당내 여론조사에서 재선의 이춘석 의원이 한병도 전 의원을 제치고 총선 후보를 확정지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현역 의원의 탈당과 공천 배제로 경선 후보조차 정하지 못한 군산과 익산 을 선거구를 제외하고 8곳의 후보 공천을 완료했습니다. 더민주는 당내 경선에서 이상직 박민수 의원이 고배를 마시는 등 컷오프와 경선에서만 5명이 탈락하며 본선에 진출한 현역 의원은 겨우 4명에 그쳤습니다. 새누리당이 전북 출신인 강봉균 전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총선 선거대책위원장직을 제안해 수락 여부가 관심입니다. 원유철 원내대표는 당 지도부 동의하에 강봉균 전 장관을 만나 상임 선대위원장을 맡아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강 전 장관은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거절 의사를 내비치지 않아 수락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이 알코올이나 도박, 인터넷 등의 과도한 의존을 중독이라고 부릅니다. 그저 개인의 상담 문제로 치부하기 쉬운데요. 치료가 필요한 질병입니다. 건강과래저 유령 기자입니다. 전주시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에는 하루에 서너 건씩의 전화나 면접 상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처음에 알코올 상담센터로 출발한 탓인지 여전히 알코올 관련 상담이 많습니다. 누가? 네. 뭐라고 그러면 그냥 사양을 못 하더라고요. 이야기 들어주니라고. 지난 1년의 결과도 비슷한데 최근 들어서는 도박 관련 상담 문의가 눈에 띄게 늘고 있습니다. 성별로는 남녀 7대 3 정도의 비율에 직업은 무직과 전문직 등 특정한 직업군별로 다르지 않아 중독이 더 이상 특이 사례는 아닙니다. 중독의 원인으로 상담자의 70% 이상이 개인적인 이유를 꼽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중독이 가정폭력 등의 잠재적 위험 요소라는 점에서 단순한 개인 문제는 아닙니다. 가정폭력으로 이어지는 경우들이 많고요. 또 이제 이게 다른 사람에 대한 폭력이나 이렇게 그런 문제들로 많이 이어져서 사회적인 문제로까지 많이. 실제로 일반 병의원에는 전문치료센터가 속속 문을 열고 있습니다. 유형과 증상에 따라 다르겠지만 심한 금단 현상을 호소할 정도라면 치료가 필요한 질병으로 봐야 한다는 겁니다. 금단 증상이라든지 이런 어떤 의학적인 증상 것들이 많이 동반되어 있을 때는 약물 치료가 반드시 병행이 같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전문가들은 개인의 의지 문제로만 치부하고 감춰두기에는 중독이 가정과 사회 건강에 미치는 폐해가 너무 크다며 상담과 치료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전라북도 순환관광버스가 이번 주부터 매주 주말마다 운영됩니다. 전라북도 순환관광버스는 도내 주요 관광지를 돌아보는 테마형 17개 코스와 서울이나 부산에서 출발하는 1박 2일 4개 코스, KTX 열차 연계형 등 3개 상품으로 운영됩니다. 전라북도는 지난해보다 운행 코스를 확대하고 운행 횟수도 275회로 증편해 관광객의 교통 편의를 높였다고 밝혔습니다. 전주시가 한옥마을 불법 건축물 단속에 나섭니다. 전주시는 앞으로 한 달간 한옥마을 내 불법 건축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1년에 한 차례만 부과하던 이행 강제금을 2차례로 늘리는 한편 최근 3년간 2회 이상 적발된 경우는 부과 금액의 50%를 가중하기로 했습니다. 전주시는 한옥마을은 전통문화구역 지구단위 계획으로 짜여져 있어 건축 시에는 반드시 건축사나 한옥마을 사업소에 문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순창군수 부인에 대한 무죄 선고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습니다. 전주지방검찰청 남원지청은 금품 전달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며 순창군수 부인 권모 씨에 대해 1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것은 사실관계를 잘못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항소했습니다. 순창군수의 부인 권모 씨는 지난 2013년 공무원 취업 청탁을 대가로 2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8일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네, 어제 밤부터 비가 내렸는데요. 이 시각 전주 시내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네, 도로가 젖은 상태인데다 곳곳에 안개도 끼어 있어서 차량들이 평소만큼의 속도는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조등을 켜고 조심스럽게 이동하는 모습도 곳곳에 보이고 있는데요.
백제대로 구간 통과하는데 현재 시속 30km 내외의 속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도 안전운전 하셔야겠습니다. 이 시각 전주 시내 상황이었습니다. 봄철을 맞아 식목 행사 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남원 시민들이 깨끗한 환경 조성을 위한 대청소를 실시했습니다. 또 완주군 내 구 잠종장 공간이 군민들의 새로운 창의 문화 공간으로 조성됩니다. 그 밖에 시군 소식 이흥래 기자입니다. 남원시가 매월 셋째 주 목요일을 클린 남원 만들기의 날로 정하고 일제 대청소를 실시했습니다. 남원 지역 각급 기관과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지역 봉사자 등 4천여 명이 참가한 이번 대청소에서는 겨울철 동안 방치된 시가진의 오물을 비롯해서 농경지 주변 영농 폐기물, 산과 하천 주변 쓰레기 수거 활동을 벌였습니다. 남원시의 클린 남원 만들기 행사는 오는 11월까지 계속됩니다. 깨끗한 남원, 청결한 남원의 명성을 이어가고자 오늘 세번맞이 대청소를 일제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완주군이 구 잠종장 일부를 문화예술 공간으로 재창조하기 위한 복합문화 공간 조성 사업을 추진합니다. 오는 7월까지 조성될 복합문화 공간에는 디자인 융합실과 도자, 유리, 섬유, 목공 등 공예를 기반으로 한 워크룸이 조성돼 주민들의 문화 참여가 활발하게 진행될 전망입니다. 완주 군민의 새로운 창의 문화 공간으로 탈바꿈할 예정이며 앞으로 이곳이 군민이 만들어가는 문화 생산 기지로 활성화되어서 소득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식수철을 맞아 임실군 등 시군이 식목일 기념 나무 심기 행사를 벌였습니다. 임실군 공무원과 산림조합 관계자 등 130여 명은 임실읍 금성리 야산에서 편백나무 2,200주를 심는 식목 행사를 가진 것을 비롯해 올해 11억 5천만 원을 들여 265헥타에 60만 그루의 나무를 심을 계획입니다. 한편 소나무 재선충병에 대한 예방 활동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무주군도 재선충병 예찰을 위한 유관기관 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 무주군은 충북과 경북 등 도 경계 인접 지역에서 재선충병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소나무류 고사목 예찰 활동을 강화하고 산불 발생 예방 활동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MC 뉴스 이흥래입니다. 어제 저녁 6시 40분쯤 순창의 한 주택에서 불이 나 61살 성모 씨가 팔과 다리 등에 3도 화상을 입고 소방서 추산 6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성 씨가 화목 보일러에 불을 지피던 중 불 씨가 옆에 있던 휘발유통에 옮겨 붙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주시가 평생학습 동아리에 활동비를 지원합니다. 전주시는 평생학습 동아리의 지속적인 성장과 우수 동아리 발굴을 위해 동아리당 최고 100만 원의 활동비를 지원하기로 하고 오는 23일까지 신청서를 접수받습니다. 전주시는 또 5명 이상의 회원이 월 2회 이상 정기 모임을 갖는 동아리를 대상으로 평생학습관 동아리관을 빌려주기로 했습니다. 전라북도가 농악의 저변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전라북도는 유네스코 인류 무형유산으로 등재된 도내 7개 농악을 지역 학생들에게 전수하기 위해 익산 함열여고 등 7개 학교를 전승학교로 지정했습니다. 유네스코 무형유산으로 등재된 도내 농악은 국가 지정 무형문화재인 이리농악과 임실 필북 농악을 비롯해 부안농악, 정읍농악 등 7가지입니다. 이어서 우리 지역 행사와 문화 소식입니다. 전주 시립국악단은 오늘 한국소리문화의 전당에서 로맨틱한 봄날의 바람이란 주제로 신춘음악회를 갖습니다. 전주 공업고등학교 개교 100주년을 기념하는 관악동문 연주회가 오늘 전북대 삼성문화회관에서 있습니다. 군산예술의 전당은 오늘과 내일 국민연극 라이어 1탄을 무대에 올립니다. 코미디 연극 애정 빙자 사기극이 오늘부터 전주 한해랑 아트홀에서 공연됩니다.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장동국 도예가의 작품이 오늘부터 24일까지 김제예술회관에서 전시됩니다.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가 오늘 청년 취업 지원을 위한 창업 고용존 개소식을 갖고 운영에 들어갑니다. 제4회 고창 모양성배 전국 오픈 탁구대회가
내일 고창 국립체육관에서 치러집니다. 전라북도 경제통상진흥원은 오늘까지 베이비부머 세대를 위한 제5기 창업과정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전주 여성인력개발센터는 다음 달까지 국비지원 직업교육 훈련생을 모집합니다. 2016년도 밭직불금과 농업경영체 등록 신청을 읍면동 접수센터와 농산물 품질관리원에서 받습니다. 금요일 우리 지역 날씨입니다. 오늘은 흐리고 비가 오다가 오후에 점차 그치겠습니다. 예상 가구량은 5에서 20mm이며 낮 최고 기온은 12도에서 15도의 분포로 어제보다 조금 낮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전해상에서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